배달원 아저씨 지금 당장 무릎 꿇으세요. 냉랭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60대 노인이 20대 여성의 날카로운 명령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낡고 조금은 해진 배달 유니폼을 입은 그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죠. 여성은 턱을 치켜들고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는 신선도 1등급 샐러드만 똑바로 가져와요. 저번에 배달한 닭 가슴살 샐러드는 채소가 시들시들했잖아요. 내 피부 관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여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최고급 아파트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든 이 노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한민국에 숨겨진 재계 거물 미래그룹의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과 명성을 가진 그가 왜 새벽부터 낡은 배달복을 입고 고급 수제 샐러드를 배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처럼 건방진 젊은 여성 앞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굴욕적인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그의 고개 숙인 얼굴에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서진아, 나 준비 다 됐어. 지금 나가자.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활기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깔끔하고 잘생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강태산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미래그룹의 후계자인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문 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60대의 배달원 노인,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비웃고 있는 자신의 연인 윤서진을 목격한 것입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충격과 혼란으로 떨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변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누구이고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비웃고 있는 여자는 과연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층 높이의 미래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에서는 한 남자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60대 중반의 이 남자는 30년간 미래그룹을 이끌어온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물류와 유통,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여성 윤서진. 그의 아들 강민준이 3달 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보며 기뻐했던 것도 잠시 윤서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며칠 전 강 회장은 우연히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윤서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거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전했지만 강 회장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강 회장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그것도 윤서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비서실장 박성민을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신복이었습니다. 성민이 자네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내가 일주일 정도 잠적할 거야. 그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가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해. 부회장에게도 알리지 말게.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건강이? 건강은 문제 없네. 다만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어. 윤서진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야. 강 회장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신분이 들통나면.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완벽한 변장, 완벽한 신분 세탁. 우리 그룹의 자회사인 미래 로지스틱스 배달 기사로 들어갈 거야. 배달 기사요? 그래. 요즘 배달 기사만큼 사람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직업이 또 있나? 게다가 우리 회사니까 신원 확인도 쉽게 조작할 수 있지. 박 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흘 후 강태산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약간 길게 자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은 배달복을 입고 손에는 때가 묻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강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민준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야. 미래 로지스틱스 강남 지점에 강대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새로운 배달 기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점장은 박 실장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기에 이 나이든 신입 기사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강대식 씨 이 나이에 배달 일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죠. 강 회장 아니 강대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말투와 행동 거지를 연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 기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배우세요. 내일부터는 혼자 배달하셔야 합니다. 강대식으로 위장한 회장은 일주일 동안 배달 일에 적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때로는 불친절한 고객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강 회장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만 세상을 보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배달 앱에 새로운 주문이 떴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윤서진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드디어 강 회장은 침착하게 배달 물품을 챙겼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주문한 화장품과 의류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어치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강 회장은 경비실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2803호요? 잠시만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앞에서 보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백화점 주문하신 거요. 아, 그거? 올라와요. 빨리요. 나 바빠요. 똑 하고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도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2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윤서진의 태도를 더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짐을 나눠서 2번 왕복해야 할 것 같은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 앞에서 보이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서 있어요. 들어오지 말고. 윤서진은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강 회장을 보는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두고 가면 될까요? 두고 가긴 뭘 두고 가요? 안까지 들고 와야죠. 현관까지만요.
신발 벗지 말고 거기 서 있어요. 더러우니까. 강 회장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현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조심해요. 그거 비싼 거라고요. 배상할 거예요. 윤서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아예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이게 얼마짜린지나 알기나 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나머지 짐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왔을 때 윤서진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괜찮은데 시아버지가 좀 까다로워. 뭐 어때,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지. 알아. 제3만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 강 회장은 마지막 상자를 들고 올라오다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진은 강 회장이 올라온 것을 알아채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빨리 놓고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두겠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상자를 놓자 윤서진은 대충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앱에서 확인할게요. 나가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강 회장이 인사를 했지만 윤서진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강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뻔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강 회장은 의도적으로 윤서진의 아파트 인근 배달을 맡았다. 박 실장이 시스템을 은밀히 조작해 윤서진의 주문이 잡히면 곧바로 강 회장에게 배정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윤서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아침이면 고급 샐러드나 콜드프레스 주스, 점심에는 미슐랭 등급의 레스토랑 음식, 저녁에는 수입 스테이크나 고급 파스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매일같이 수백만 원대의 명품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을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해 집에서 받았다. 강 회장은 배달 가방을 열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었구나. 아들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믿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윤서진에겐 무제한 카드가 이미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지금 끝도 없이 긁히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지만 강 회장은 배달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무렵 그의 배달 가방 안 음식은 젖지 않았지만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후줄근한 배달복 천을 타고 땀 섞인 물줄기와 뒤엉켜 흘러내렸습니다. 28층까지 올라간 강 회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즉시 열리더니 윤서진이 불만이 가득 묻어있는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젖어서 왔어요? 이거 복도 다 젖잖아요. 그 목소리엔 당신 때문에 내 공간이 더러워졌다는 인식이 뚜렷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우비를 쓰든 뭘 하든 해야지. 이거 누가 다 닦아요? 강 회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렀습니다. 음식은 괜찮습니다. 가방 안에 잘 보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예요. 거기 서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윤서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배달 가방을 잡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가세요. 귀찮게 알았어요. 삐딱하게 화면을 터치한 그녀는 배달 기사가 떠나기도 전에 손을 쓱 내저었습니다. 이제 가요. 그리고 복도 물기 닫고. 그 말에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번들거리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
여든 가까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재계 정상에서 살아온 손이 닿았습니다. 제대로 닦아요. 자국 남으면 안 돼요. 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모멸감,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며 떠오른 답답한 한숨이 뒤섞여서입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곧 며느리로 맞을 뻔했다니. 다음 날 강 회장은 윤서진이 친구들을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 실장이 미행을 시켜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강 회장은 이미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에 지퍼를 올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배달 기사 강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레스토랑에도 배달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마침 그 레스토랑은 미래 로지스틱스와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와인이나 특별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강 회장은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강 회장은 평소처럼 배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며 음식을 배달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고 때로는 불친절한 고객들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오후에 있을 일에 대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배달 앱에 알림이 떴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측에 VIP 고객이 특별히 원하는 와인이 있다고 연락하고 그것을 배달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운명처럼 그날 오후 그 배달 요청은 강 회장에게 자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우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창고에서 고급 와인 2병을 챙겼습니다. 한 병당 100만 원이 넘는 프랑스산 와인이었습니다. 배달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와인을 마시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배달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윤서진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혹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본 모습을 드러낼까? 레스토랑에 도착한 강 회장은 배달 가방을 메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내부는 그가 평소 자주 찾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손님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구의 직원이 강 회장을 보며 약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배달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배달 오셨나요? 네, VIP룸으로 와인 배달 왔습니다. 안에 3번 룸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직원은 강 회장을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강 회장은 다른 룸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3번 VIP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와인 배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명의 여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윤서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서진은 강민준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화려하게 웨이브를 넣어 내렸고 진한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강민준 앞에서 보이던 수줍고 우아한 미소가 아니라 거침없고 대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강 회장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저번에 우리 집에 배달 온 사람 아니에요? 강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참 좁네. 여기까지 배달을 다니네요.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아, 아는 사람이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 집에 자주 배달 오는 아저씨예요. 윤서진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저번에 비 오는 날 흠뻑 젖어서 와서는 복도를 다 적시고 그랬다니까요. 물 닦으라고 했더니 무릎 꿇고 닦더라고요.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어머, 그래? 나이 드신 분이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에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윤서진이 마치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와인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오랜 비즈니스 경험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협상과 회의를 거치며 터득한 자제력이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윤서진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곧 결혼한다는 거 알지? 너 알아? 축하해.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윤서진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신랑이 미래그룹 후계자거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미래그룹? 진짜? 한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강민준. 알아?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윤서진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대박. 축하해. 그럼 너 이제 재벌 며느리 되는 거네?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친구의 눈에는 질투가 역력했습니다. 재벌 며느리 정도가 아니지. 나중에는 회장 부인이 되는 거야.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와, 서진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윤서진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강 회장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도 듣고 있네. 부럽죠?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곧 재벌가에 들어가는데 당신은 아마 평생 배달이나 하면서 살겠죠? 윤서진의 말에 친구들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무례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너무 그러지 마.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윤서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저런 사람들은 밑에서 일하면서 사는 거지.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굴욕과 시련을 겪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모욕당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런 여자를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미래 그룹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준 오빠는 진짜 착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거든. 이 핸드백도 오빠가 사준 거야. 윤서진은 명품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1,500만 원짜리래. 오빠가 그냥 사주더라. 카드도 무제한으로 쓰라고 줬어. 와, 진짜? 대박이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감탄했습니다. 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결혼하면 일도 그만둘 거야.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데. 윤서진은 샴페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 호구야. 뭐든 내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 시아버지는 좀 까다로운 것 같긴 한데 뭐 어때?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을 거잖아. 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호구라고 말하고 자신을 까다롭다고 평가하는 이 여자.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이 여자. 그리고 말이야. 윤서진은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절반은 내 거잖아.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아, 벌써 이혼 생각을 해? 아니,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똑똑하게 살아야 하잖아. 윤서진은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사랑은 오래 안 가. 중요한 건 안정적인 삶이지.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제했습니다. 배달비는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네. 가보세요. 윤서진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하인을 내보내듯이. 강 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윤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긴 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놀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사는 거 아닐까? 한 친구가 말했지만 윤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강 회장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서진에게서는 그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숨긴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을 것입니다.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강 회장은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음성도 또렷했습니다. 윤서진이 한 모든 말, 그녀의 표정, 친구들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해. 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면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정말 저런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미래 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속아 평생을 불행하게 살 뻔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봐야 해. 강 회장은 마음을 다잡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웨이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아까 VIP룸에서. 괜찮으세요? 네? 제가 문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하는 말. 너무 심했어요. 웨이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가끔 그런 손님들을 만나거든요. 기분 나쁘시죠? 강 회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웨이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동정과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네요. 웨이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일 조심히 하세요, 아저씨. 당신도요. 강 회장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웨이터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강 회장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서진의 진짜 모습.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자였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계산적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끝나면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혼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오늘 영상 확보했네. 완벽해. 다행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민준이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 말이야.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윤서진의 표정, 목소리,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강민준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넌 속고 있어. 완전히 속고 있다고.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 말리지 않으면 평생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 강 회장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이 한 말들, 그녀의 태도, 친구들과의 대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보여줄 때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강 회장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윤서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두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지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성민이. 내가 겪은 일은 단순히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는 내 아들을 파멸시킬 거야. 강 회장은 테이블 위 박 실장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말만으로는 사랑을 가장한 잔혹함을 이길 수 없어. 민준이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강 회장은 아들 민준이가 이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겪을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느낀 분노와 굴욕보다 아들이 느낄 배신감과 상실감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닌 아들이 가장 믿는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는 충격적인 시각적 증명이었습니다. 내일 민준이와 윤서진이 함께 백화점에 간다고 했지?
이번에는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을 확보해야겠네. 박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낡은 배달복의 가슴 주머니에 달린 단추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고성능 카메라였습니다. 이 장비를 착용하는 강 회장의 심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정당당함과 원칙으로 살아왔지만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위엄과 고고함을 버리고 첩보 활동을 하는 스파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낡은 유니폼은 이제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배달복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민준과 서진이 갈 백화점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마침 그 백화점에서 VIP 고객에게 보내는 명품 화장품 세트 배달 주문이 들어왔고 그는 운명처럼 그 배달을 맡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길 멀리서 강민준과 윤서진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저기 가방 좀 볼까? 진짜 예쁘다. 그녀의 애교는 완벽한 위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위선의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민준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둘은 명품 가방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매장 입구 부근에서 배달 물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윤서진은 직원들에게 가방을 명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서진은 직원을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대했습니다. 저기 있는 신상 가방 보여주세요. 분홍색 거요. 직원이 가방을 가져오자 윤서진은 가방을 손으로 툭툭 치며 불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라고요? 그냥 1,000조각이네요. 품질이 왜 이래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물건의 가치를 논하는 것을 넘어 그 물건을 가져온 직원 자체를 평가하고 모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다른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향수 냄새가 윤서진의 예민한 코를 자극했습니다. 아, 제가 직접 볼게요. 당신은 저리가 있어요. 숨 막혀서 죽겠네.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싸구려 냄새를 왜 명품 매장에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직원의 얼굴은 단숨에 백지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 봤을 그 직원도 이런 직접적인 인격 모독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강민주는 황급히 끼어들어 어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서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윤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만류를 가볍게 무시하며 마치 직원이 오물이라도 되는 양 코를 막고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직원에게 사과하는 듯 했지만 윤서진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아들의 나약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의 사랑을 방패 삼아 남을 짓밟고 있구나. 윤서진은 결국 가장 비싼 가방 1,500만 원짜리를 골랐습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미는 순간까지 그녀는 직원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오면서 윤서진이 민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런 애들이 만지던 건 찝찝하지만 디자인은 괜찮네. 다시는 저런 사람 보지 말자. 강 회장은 매장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낡은 유니폼 속에서 젖은 눈빛으로 걸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아들이 평생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대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소형 카메라의 녹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확보한 영상을 정리하며 고독한 밤을 보냈습니다. 박 실장이 전문가 수준으로 편집한 영상 파일은 2개의 클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 오는 날의 잔혹한 굴욕, 두 번째는 백화점에서의 냉혹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상 속 윤서진의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들을 구원할 황금 열쇠이지만 동시에 아들의 마음을 난도질할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에게 민준과 윤서진을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목은 결혼 전 양가 어른들과의 상견례 일정 최종 조율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민준에게는 급한 경영 보고서 검토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녁 식사는 형언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무거운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해했고 윤서진은 결혼이 임박했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민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더욱 역겹고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서재. 최고급 원럭 가구와 수묵화로 장식된 서재는 오늘따라 심판의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선 채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기업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진 양.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지. 미래그룹의 명예와 수많은 직원의 삶이 걸린 문제다. 나는 서진 양의 인품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 윤서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뻔한 재벌가의 관습이겠지.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염려 마세요.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 선율처럼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모니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지. 화면이 켜지자마자 윤서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빗물에 젖은 강 회장, 아니 배달 기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수건으로 대리석 바닥을 닦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거기 물기 안 닦고 가요? 당신 때문에 복도 전체가 더러워졌잖아요. 나이값 좀 해요. 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강 회장의 낡은 배달복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저 배달 기사가 아버지라고? 이 잔혹한 진실은 민준의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붕괴시켰습니다. 윤서진은 당황하여 화면을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강 회장의 싸늘한 시선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오해예요? 제가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서. 민준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표정하게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백화점 명품 매장 안이었습니다. 윤서진이 직원에게 코를 막고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숨 막혀서 죽겠네.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싸구려 냄새를 왜 명품 매장에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매장을 나와 민준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빠, 저런 애들이 만지던 건 찝찝하지만 디자인은 괜찮네. 다시는 저런 사람 보지 말자. 그녀가 민준에게 속삭였던 그 다정했던 얼굴이 화면에서는 악마의 미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서재는 무덤 같은 침묵에 갇혔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재앙 같은 거짓으로 변해버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윤서진은 이제 모든 위선을 포기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딴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절 모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저씨들은 어차피 인생의 밑바닥이잖아요. 제가 돈을 써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는 곧 미래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 감히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은 단 한 번의 단어로 그녀의 모든 오만함을 짓밟았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윤서진 씨에게 당장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미래 로지스틱스 배달 기사들의 1년치 평균 연봉을 지급하고 즉시 내보내게. 그리고 강민준에게는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통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버지에게 어떤 굴욕을 주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이게 내가 치러야 할 성장통이다. 너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가면만 보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영혼을 보았다. 윤서진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채 강 회장,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외치며 서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퇴장은 빛바랜 여왕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느껴지는 아들의 떨림은 그가 겪었던 모든 굴욕보다 더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아들아, 이 고통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고독했던 아버지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미래 로지스틱스 배달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직접 겪어본 결과 배달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 배달 기사들 휴게 공간 만들고 건강검진 지원하고 보험도 확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업계 최초로 배달기사 인권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도련님은 요즘 많이 침잠해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민준은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강민준이 아버지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직접 배달하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많이 배우고 있니?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요. 그거면 됐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번 일은 값진 교훈이 된 거야. 아버지, 다음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응?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민준아. 1년 후 강민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질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강민준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 이지은을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배달 기사에게도 경비원에게도 청소부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요, 제가 더 기쁩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과찬이십니다. 민준 씨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은 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강 회장은 이번에는 굳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의 평소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민준이 이지은과 함께 호텔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이지은의 옷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닦을게요. 이지은은 웃으며 냅킨으로 옷을 닦았습니다. 웨이터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결혼식 날 강 회장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 아버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을요.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은 씨를 잘 대해주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피로 연장에서 강 회장은 과거에 배달 기사로 일했던 지점의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저희랑 같이 일했던 강대식 씨였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일을?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부인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1년 전 일이 생각나네요. 저도요. 당신이 배달 기사복을 입고 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일이야. 당연히 잘한 일이죠. 우리 아들을 구한 거잖아요. 강 회장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겠어. 처음엔 정말 놀랐죠. 하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배달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재벌 남성과 만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과거를 알렸고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조용히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강민준과 이지은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결혼 후에도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했고 강민준도 회사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그때 배달 기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윤서진이 날 무시하고 깔봤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거든.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내가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버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잖니. 강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경은 무슨? 그냥 아버지 노릇한 것뿐이야.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요. 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 회장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을 걷다가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문득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비를 맞으며 때로는 무례한 고객들을 상대하던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나가는 배달 기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고급 양복을 입은 나이든 신사가 자신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가끔 특별한 날에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와 지은이 결혼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둘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1년 전 내가 배달 기사로 변장해서 윤서진의 본성을 확인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 윤서진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배달 기사인 나를 대할 때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무례하고 오만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만약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민준이는 평생 그런 사람과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금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지은은 배달 기사에게도 청소부에게도 경비원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양이고 진짜 인품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특히 배달 기사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부인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1년 전 일 말이야. 내가 배달 기사 일을 했던 것. 부인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그런 결심을 할 줄은 몰랐죠.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 좋은 아버지예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준과 이지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3살배기 손녀가 총총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린이 할아버지한테 와봐. 강 회장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배달이 뭐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야. 참 중요한 일이지. 할아버지도 해봤어요? 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해봤어. 아주 오래전에.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단다. 뭘 배웠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 손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린아,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가 해준 말을 기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요. 네, 할아버지. 손녀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 회장은 배달 기사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모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를 부인에게 맡기고 배달 기사와 함께 짐을 들어 계단을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일을 해봤거든요. 네? 진짜요? 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그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습니다. 배달 기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짐을 다 옮긴 후 강 회장은 배달 기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또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배달 기사분을 도와드렸다. 3년 전 내가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배달 기사로 변장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단순히 윤서진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회장실에서 고급차 안에서만 세상을 봤던 내가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윤서진은 나를 무시했다. 배달 기사인 나를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만약 민준이가 그녀와 결혼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이다. 지금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쁜 손녀까지 생겼다. 모든 것이 잘 됐다. 앞으로도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할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강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경비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짧은 일주일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잘못된 결혼을 막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